네, 23번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네요. 23번인데. 자,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유주에 좀 꺾기를 넣었죠. 네, 사용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죠?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패러다임을 믿는 게 아니라. 자, 믿는 게 아니라 사용한다라고 말한 여기가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죠. 자, 패러다임이라는 건 그럼 뭡니까? 어떤 생각의 체계나 근본이 되는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냥 패러다임은 패러다임이라고 받아들이세요. 뭐 그게 무슨 이제 뭐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을 한다든가 요런 해석을 가한다든가 하는 순간 오히려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그냥 패러다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나 저 패러다임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일종의 기호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냥 읽다 보면 이 안에서 뭔지 알게 되고요. 패러다임을 또 다른 지문에서 또 발견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요리하다 보면, 아, 패러다임이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점점 좁아지실 겁니다. 네, 그런 어느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계셔도 충분해요. 패러다임이라는 요 기호로 받아들이고 요거를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야 돼요. 자,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기 믿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표시를 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문장. The use of paradigm in research. 자, 연구에서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것은 자, 사용한다는 말 그대로 받아갖고 얘기하죠. 사용한다는 것은 typically addresses 다룬다. 어드레스가 동사로 나오면요. 연설한다는 뜻도 있고 다룬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루다, 해결하다, 말하다 이런 거죠. related problems. 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겁니다. by 이런 식으로 다뤄요. 자,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그 방법이 중요하겠죠. by employing 사용해서 shared concept, symbolic impression, experimental and mathematical tools and procedure, and even some of the same theoretical statements. 자, 요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공유된 컨셉, 개념,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 그 다음에 실험적, 수학적 어떤 도구와 절차들, 그리고 또 같은 어떤 이론적인 진술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플로잉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패러다임의 사용이죠. 자, 그런 걸 여기서 여기 구체화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걸 하는 거다. 아,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이런 거, 알았어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과학자들은 need only understand. 자, 과학자들은 오직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only. 자, only가 박혀 있죠.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only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맥락 속에서 only가 출연하면 얘만 한다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얘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얘만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머지는 다 아닌 겁니다. 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보란 말이에요. 뜻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only understand는 Listen,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in ways that others would accept. 다른 이들도 받아들일 만한 방식으로 요 다양한 요소들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요렇게 길게 열거한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이게 아까 전에 패러다임을 할 때 이건 뭐 정확한 해석보다 패러다임을 기호로 받아들여라. 그저 사용할 줄 알면 된다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하네요. 그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요 말들을 요 사이언티스트들이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거는 요런 뭐 심벌, 개념, 뭐 매스메티컬 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방식으로 저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다른 거 필요 없다. 쓸 줄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these elements of shared practice. 자, 요런 공유된 실행의 어 요런 엘리먼트들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공유된 실행이라는 것이 프랙티스가 실제로 한다는 거죠. 실행이라는 건 사용할 줄 알면 된다는 그 말 있죠. 이 유즈라는 말 있죠. 이 유즈 첫 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유즈 패러다임이었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도 요걸 갖고 얘기했고 세 번째 문장도 how to use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고 바로 shared practice 할 때 그 practice가 뭐냐? shared use예요. 새로운 공유된 사용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ractice라고 써 있는데요. 말만 글자만 단어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얘기예요.
사용 방법, 이렇게 공유된 사용 방법.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된 사용 방법이 되는 거예요. practice. 자, 실행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입니다. 이런 공유된 사용 방법으로 이런 엘리먼트들을 구사하는 것은 자, thus need not presuppose 이런 거를 전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Any comparable unity 어떤 비교 가능한 unity 어떤 단위 어떤 통일체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이런 걸 전제로 하지 않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In scientist belief 어떤 과학자들의 믿음에서 말입니다. About what they are doing when they use them.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데이는 누구고, 데이는 누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순간 다 샥 알 수 있어야, 요거를 해석할 때 오류가 없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겠죠, 요 데이는, 그죠? 과학자들이 요거 뭘 사용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these elements of shared practice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합의된 사용법을 가지고 이 엘리먼트들을 사용하는 것. 요런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사용할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과학자들의 믿음의 통일체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니티 합쳐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Indeed 사실 one role of paradigm의 한 가지 역할은 is to enable scientists네요. enable scientists 과학자들로 하여금 to work successfully without 이렇게 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패러다임의 목적인 거예요. 않고도요. 뒤에 않고도 이거 없이도 자 having to provide a detailed account of what they are doing 여기 요 얘기죠. what they are doing 여기 나오는 거죠. 똑같이 나오죠. what they are doing, what they believe about it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 뭘 믿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 없이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설명할 필요 없이 요런 거를 사용할 줄 아는 합의된 사용 방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 강조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이 플러스하고 있는 거, 이 사람이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는 거,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거는 how to use예요. 패러다임의 사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X, 가이표로 보고 있는 거 뭐예요? comparable unity,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what they are doing,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what they are doing, 여기 또 나왔죠? what they believe about it 필요 없다는 거예요. detailed account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X 쳐야 될 거, 동그라미 쳐야 될, 네모친 건 다 동그라미입니다. 네, 그런 거 이제 구분이 가시죠? 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야 됩니다. 토마스 쿤은 noted that,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can agree in their identification of paradigm. 그들의 패러다임에 대한 식별을 그들이 동의할 수 있다. 자, 그들의 거기에 여기 동의할 수 있다. without 여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오죠. without 나오면 또 요거예요. 요 without 다음에 나온 거 요거 나오겠죠. X표 할 거리가 나오겠죠. agreeing on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도 여기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동그라미 치고 그죠? 그죠? 패러다임의 identification 패러다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identification은 즉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가 동그라미죠. agreeing on 여기 이런 부분 자 agree 다음에 전치사 on이 나오면 요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agree 다음에 전치사 with가 나오면 그 사람과 함께 합의를 본다는 뜻이고요. 자 agreeing on 그다음에 or even attempt 이거는 살짝 넣습니다. agreeing on 다음에 목적어가 요거고요. 그다음에 even attempting to produce 다음에 목적어가 이겁니다. 둘이 목적어를 공유하는 애를 or로 이렇게 병렬 구조한 거예요. 자 여기에 동의하거나 혹은 생산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요거를 a full interpretation or rationalization of it. it은 뭐예요? it에 들어갈 건 패러다임이죠. 그 패러다임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라든가 완벽한 합리화, 이성화 이게 뭐예요? 알아듣는 거죠. 완벽하게 딱 정해진 어떤 거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도 되고 이런 거 심지어 생산하려고 하지도 않고 패러다임에 대한 식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Scientists can agree. 과학자들은 동의할 수가 있어요. In their identification of paradigm에 있어서요. 동의할 수가 있어요. Without a full interpretation or rationalization of the paradigm. 패러다임에 대한 완벽한 이해라든가
완벽한 해석이라, interpretation 해석이죠. 그죠? 완벽한,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해야 되죠. 말을 잘못했다. identification. 알아듣기는 해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샅샅이 어떤 해석, 샅샅이 어떤 이성화, 합리화, 이런 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좀 말이 한국어로 바뀌니까 그게 그거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interpretation이랑 rationalization으로 받아들여야지. 제가 벌써 이걸 한국어로 조금 이렇게 사전에 있는 한국어 스타일로 싹 바꿔서 설명하니까 또, 그게 그 이해와 이 식별과 해석이 비슷한 거 아닌가? 비슷하죠. 당연히 비슷해요. 근데 약간 깊이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층위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층위가 다른 거를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여기선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고 그거를 영어로 이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순간 오히려 이해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바꾸지 말고 패러다임에 대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할 수 있다. 거기엔 동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동의할 수 있고 또 패러다임에 대한 인터프레테이션이나 레셔널라이제이션은 필요 없다. 이렇게 기호로 패러다임도 기호, 아이덴티피케이션도 기호, 인터프레테이션, 레셔널라이제이션도 비기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그냥 흡수를 하세요. 이렇게 편만 가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 lack of standard interpretation or of an agreed reduction to rules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렉이 맨 앞에 박혔잖아요. 렉, 없음, 부족함. 오브 이게 부족한 거야. 이게 부족하고 혹은 이게 부족한 거야. 두 개가 부족한 거예요. 기준이 되는 인터프리테이션.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없다 그랬으니까. 그지? 요거의 없음과 또 agreed reduction to rules. 리덕션이란 건 뭐 줄어드는 건가? 이럴 텐데 합의를 본다는 거예요. 합의. 그래서 agreed reduction 해서 서로 합의를 봐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합의된 규칙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음이 will not prevent 이걸 막지는 않습니다. 자, prevent somebody from doing something. A가 이거 하는 걸 막는다. 패러다임이 guiding research. 연구를 안내하는 것을, 연구를 끌고 나가는 것을, 패러다임이 연구를 도와주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도, interpretation 없이도, reduction to rules 없이도, rationalization 없이도, detailed account of what they are doing 없이도 패러다임은 연구를 도와줄 수 있다. 즉 패러다임을 use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practice, 실행할 수 있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글의 핵심 주제 뭐예요? 과학에서 패러다임은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활용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게 답이어야 됩니다. 자, difficulty in drawing novel theories from existing paradigm.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에 어려움. 아니죠. 자, significant influence of personal belief in scientific field. 과학 분야에서 개인의 믿음에 중대한 영향력.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이거. 자, key factors that promote the rise of innovative paradigm.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태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들. 혁신적 패러다임 만들고 뭐 그런 얘기였나요? 자, roles of paradigm in grouping like-minded researchers. 자, 서로 마음이 맞는 연구가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패러다임의 역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해준대요. 아니죠. 언제 그런 게 나왔어요? 서로 오히려 이거는 되게 웃긴 이게 뭐냐면 서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요 반대예요. 반대에 가깝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사용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쪽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functional aspects of paradigm in scientific research 이거죠. 자, 보세요. 과학적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기능적 측면. 이게 바로 이 패러다임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패러다임, 요런 도구들을 어찌 사용할 줄만 알면 실전에 쓸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이나 합리화나 이런 거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기능적으로 써먹을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거밖에 더 있어요. 자, 요거 좀 어려웠나요? 요거 좀 어렵게 느끼셨나요? 네, 만약에 어렵게 느끼셨다면 요걸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래.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속뜻이 무엇일까? 과학적 연구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운데 진짜 다 알아들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능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글을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뿐만 아니고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너무 그 속뜻을 알려고, 그 깊이 있는 뜻을 알려고 하는데, 그거는 철학 분야예요. 그거는 독해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겉에 있는 이 기호들끼리의 놀이,
기호들끼리의 놀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고 사용할 줄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더 깊이 있는 철학 그런 거는요. 그런 거는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지. 그거는 진짜 제대로 해야 되지. 그럼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요거 뭐 영상 몇 개로 하면 절대 배울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백날 혼자 문제풀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든 진짜, 여기 라이크 마인디드 한 것처럼, 이렇게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진짜 철학을 하고, 토론을 하고, 배우고, 또 익혀가고, 또 그래도 또 뒤집히고,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또 바뀌고, 그런 문제지. 이렇게 객관식 시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객관식 시험인 수능이 추구하는 바는 절대로 깊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속에서 뭘 갖고 놀 그게 아니고 여기 겉에서만 요 겉에서 한다고 이 수능 방식이 수준 낮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꼭 필요한 기술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런 도구들을 일단 모아서 분류 작업을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걔네들끼리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요약 작업을 하고 등등 이런 거를 하는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해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야 너희들이 대학 가서 바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철학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시험이 바로 수능인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그 경험을 해보셨길 바라고요.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뭐 하나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이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이런 깨달음이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